안녕하세요. 위금숙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월 11일 윤 대통령님 탄핵 변론 기일 때 황교안 대표님하고 김용빈 사무총장과의 질의와 답변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질문한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데 거기에 심오한 질문을 캐치하지 못하고 대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빈 사무총장이 뭘 잘못 대답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질문한 황교안 대표님이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동문서답, 우문 현답이 아닌 현문 우답, 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실제 질의와 답변한 내용 같이 동영상을 봐가면서 중간중간에 스톱해 가면서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일이었습니까? 증인 신문을 마칠 것 같습니다. 네, 증인 신문을 마치는데 이때 황 대표님이 기회를 좀 포착해서 질문을 좀 하겠다. 왜 그러냐면 90분간의 질의와 답변하도록 너무 빡빡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질문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날이 2월 11일 날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무슨 아주 큰 일을 당해서 그런지 이 기회를 어쨌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기회가 있었고 요 질문한 내용을 아주 엄청 중요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후보에게 아까 또 당부받은 것도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 후보에게 질문한 당부받은 내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윤 대통령님과 사전에 좀 교감이 있으셔서 지금 윤 대통령님이 당부한 내용이 있던 거죠. 왜 그냥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깊이 있게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는 이 계엄의 본질입니다. 부정선거의 의혹을 파헤치려고 이 계엄을 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많이 가죠. 하지만 부정선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겠다고 이렇게 황 대표님이 의견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허락을 받아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증인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이후에 선거, 즉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지금 나와 있나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22대 총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선거관리에 대한 하자가 10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네, 저도 국회에서 김용빈 사무총장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할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요번에 22대 총선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네요. 요 4.10 총선에서 2024년 4.10 총선에서 문제가 있는 거, 그다음에 이상한
그 증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빼박 증거라고 그래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10여 건은 도대체 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오늘 해설을 못 드리겠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158조 뭐 잘 아실 거예요. 투표관리관은 투표 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거는 잘 아시죠? 법상 그렇습니다. 법상 그렇죠. 아니 법상 그렇다고 하는 것 이 답변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법은 그렇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완전히 대법관하고 그다음에 헌재의 그 해석 이거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법은 다 지키는 거지만 법상 그렇게 돼 있으면 개인 도장을 찍으라면 찍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죠. 정말 이거 붕괴했는데요. 예, 보시죠.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규칙으로 인쇄날인 할수록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법에 자, 질문. 예, 요 부분을 보시죠. 질문은 개인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인쇄 날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질문과 대답이 다르죠. 이거 소유주가 누구냐, 소유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답은 그 찍는 방법, 직접 찍냐, 투표관리관이 직접 찍냐, 아니면 프린터로 인쇄 날인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해당한 답이 아니라 이제 비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제 반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인쇄 날인도 상위법하고 상위법을 준용하지 않는 그 하위법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대표님이 그다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들어보시죠.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에 그러니까 명백하게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법에 명백하게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걸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봐서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법의 규정은 가사,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법은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이 주장은. 우선입니까? 판결이 우선입니까? 자,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없죠. 법이 우선입니까? 판결이 우선입니까? 예. 지금 김용빈 사무총장은 계속 일단 질문이 개인 도장 찍었습니까? 물어보는데 인쇄 날인할 수 있도록 하위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관과 그다음에 헌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법에서는 뭘 얘기냐면 인쇄 날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개인 도장을 찍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질문에 다른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대표님, 황교안 대표님에게 대법관의 판결과 헌재의 판결을 너는 그러면 수용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법의 해석 권한은 법원, 헌재에서 갖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 개선되진 않았죠. 규칙은 그대로 있고요. 22대 국선 때도 법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법대로는 못하는 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규칙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법률이 규칙에 따라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마이 갓. 예. 규칙이 잘못됐는데 규칙을 바꿀 게 아니라 법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그 도장이 워낙 중요하니까 도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과 실제적으로 규칙에 바뀐 것,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들을수록 이제
화가 나는데. 예. 지금 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효투표냐 아니냐를 결정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도장의 소유권이 누구냐, 투표관리관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봤는데 답은 날인 방법, 인쇄하느냐 직접 찍느냐 이 날인 방법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에는 예,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제179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예, 이건 무효투표입니다. 그러면 정규의 투표용지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시행령에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100조에 정규의 투표용지 등 해가지고 이걸 보겠습니다. 네, 펜. 예, 법 179조 제1항 1호에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관할 구시군 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그러니까 위원회 도장이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명동 그 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이게 정규의 투표용지죠. 여기도 보면 자신의 도장. 예.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가 이게 정규의 투표용지인 거죠. 그럼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고 선관위가 만들어 준 도장. 선거 후에는 선관위에게 반납하는 도장. 이건 선관위 소유의 도장이죠. 선관위 소유의 도장을 찍은 그런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입니까? 아니죠. 비정규의 투표용지죠. 예, 뭐 마찬가지로 사전투표관리관도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 위원회에 청인을 날인한 후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투표용지 인쇄한 다음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에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마크가 별로 안 예쁘네요. 잉크색을 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인쇄한 다음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그다음에 선거인에게 교부해야지 이게 정규의 투표용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지만 이건 정규의 투표용지죠. 그래서 정규의 투표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이거는 무효투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가 계속 정규의 투표용지, 자신의 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고 한 이 선거, 이거는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누구 도장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인쇄 날인하는 거 그거 대법원이 그거 괜찮다고 판결 내렸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57조. 예, 그 다음에 158조 이 내용을 했는데 여기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는 사인란, 그러니까 개인 도장 날인 날에 사인을 날인한 후, 개인 도장을 날인한 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 교부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제 100장 내에서는 할 수 있다. 당일 투표인 경우엔. 예. 이렇게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란에는 투표관리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선관위에게 반납하는 도장을 찍는다? 그거는 일단은 개인 도장이 아닌 거죠. 예, 이거는 개인 도장이 아니다는데 그 답은 안 하고 엉뚱하게 인쇄 날인 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또 인쇄 날인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공직선거법 158조 사전투표인 경우에 사전투표 관리관 안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예, 이제 사전투표는 일련 번호 떼지 않고 교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종이 증거 없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인쇄한 다음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한 후에 자기 도장을 찍고 교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할 때 도장 한꺼번에 찍어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상위법에는. 그런데 이거를 하위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선관위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공직선거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선관위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에 투표용지에 대한 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되어 있죠. 직접이란 말은 없지만 인쇄날인을 하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위법에 구식은 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거소투표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는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2014년도에 이렇게 바꿨어요. 신설을 했어요. 아예. 새로 만들었죠. 인쇄 날인을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상위법에 정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의회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바꿔서 선거관리 규칙을 중앙선관위가 만들어요. 그러놓고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위원장인 대법관이. 인쇄날인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는 인쇄날인은 방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질문은 개인도장 찍냐 안 찍냐. 근데 방법에 대한 거 얘기하니까 그 개인도장 얘기는 뭐 얘기해봐야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상위법에 있는 거 마음대로 하위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막 이런 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엉뚱한 답에 하더라도 그거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다음에 다시 화면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짜증나는 얼굴로 하면서 법관이 대법관이 결정했는데 뭔 딴소리야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완성되기 전에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그렇게 얘기를 질문하겠습니다. 하면 대법원 판결과 헌재를 부정하시는 내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권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야, 진짜 대법관들 이거 나중에 역사의 심판, 헌재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우리가 왜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개인 도장 안 썼다고 얘기하는데 인쇄날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는 그런 대법관 판결 이거 수용할 수 없죠. 근데 개인적인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참 뻔뻔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 조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법 조항에 맞지 않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그 절차적인 둘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